이제는 브라운가스 시공을 해야 할 차량인지도 알 수 있고요. 또 하나 트로틀 바디를 청소해야 할 차인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 나왔죠. 흡기 클리닝 대상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인젝터 클리닝을 해야 할 차량인지 역시 이 진공도를 증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공도를 측정해서 진공계의 바늘이 보여주는 지침을 보고 이렇게 다양하게 찾아낼 수 있고요. 이것도 모른다. 또 산수 센서 파형을 분석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이분들은 모두가 다 추측 정비를 일삼는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 우리 질문자님의 자동차 또는 요즘에 나오는 자동차들은 전자 제어식이죠. ECU가 들어있는 겁니다. ECU입니다. ECU를 중심으로 EMS 제어를 합니다. EMS. 자, 엔진 매니지먼트 시스템이에요. 이렇게 EMS, 우체국 택배 이름이 EMS가 있죠. 그런 택배 이름이 아니고 EMS라고 해서 엔진을 관리해주는 프로그램, 즉 CPU 속에 들어있는 프로그램임을 얘기합니다. 자, ECU로 몇 가지의 센서 값이 들어갑니다. 센서 값이 들어가고요. 이들 센서 값을 기준 삼아서 ECU는 연료 분사를 합니다. 이 분사된 연료를 스파크 플러그 점화 장치를 통해서 태워주죠. 그것이 이그니션 점화입니다. 점화를 시켜서 연소가 되면 배기관을 타고 나가죠. 이렇게 배기가스가 나가고, 그 다음에 배기관 타고 나가는 도중에 뭐가 있냐? 촉매가 있었죠. 촉매. 이 배출가스를 좀 태워주는 촉매가 있고요. 촉매 전단에서 뭐가 있냐면 이 산수 센서가 있습니다. 배기관 속에 이렇게 꽂혀 있고요. 산수 센서에서 아까 보셨던 파형 보셨죠? 이렇게 이렇게 다양한 이런 모습들, 이런 파형들이 나타나고, 이 파형의 시그널을 ECU가 읽어가지고 제어를 합니다. ECU가 이쪽으로 해서 어떤 액추에이터 값을 제어를 하고요. 액추에이터 값이 늘고 줄고 변동이 온다면 그 중에 여기 센서 값들이 바뀝니다. 그 바뀌면 또다시 이렇게 되죠. 이것을 제가 우리 정비사님들한테 가르칠 때 쓰는 것,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쓰는 EMS라고 합니다. 자동차 공학에 의한 EMS, 곧 자동차 공학도 알고 공학을 알고 그 다음에 EMS를 알면 자동차 고치는 게 아주 쉽습니다. 그러니까 재미있죠. 이거를 몰라서 추측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자동차 공학을 잘 아는 분 또는 EMS를 잘 아는 분, 이런 분들을 찾아가신다면 지금 거래해드렸던 내용, 이 도표에 의해서 그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것 중에서 어떤 센서 값이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된다, 또는 어떤 센서 값이 문제가 생겨서 그렇다, 이것도 그렇다. 그러니까 여기에 센서, ECU로 들어가는 센서들이 다양한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몇 가지만 알고 계시면 전자제어 엔진의 고장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여기 세 번째로 제시한 거, 이게 뭐냐면 냉각수 온도입니다. WTS라고 합니다. 냉각수 Water Temperature Sensor라고 합니다. 이 냉각수 센서고요. 두 번째는 공기량 센서입니다. AFS 또는 맵 센서 MAP, 그 다음에 또는 마프 센서 MAF, 이렇게 해서 공기량 센서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센서가 되든지 간에 공기량 센서 신호가 들어가야 되고요. 첫 번째로 들어가는 것이 엑셀 포지션 센서입니다. APS라고 합니다. 이런 센서 신호들이 들어가 줍니다. 그래서 이런 신호들이 기본으로 들어가 주면 전자제어 자동차에서는 연료 분사를 한다, 또는 가스를 분사한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분사된 연료가 연소실로 들어가면 여기서 점화를 발생시키고 ECU가 점화를 시키죠. 그 다음에
타고 나가는 순간 산소 센서가 여기서 공연비가 맞아, 공연비가 안 맞아,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받아서 ECU한테 보내면 ECU는 이 액추에이터한테 야, 네가 좀 도와주라, 좀 닫아줄래? 열어줄래? 뭐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제어를 합니다. 그래서 전자제어 엔진의 컨디션이 좋고요. 이렇게 ECU가 이런 제어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로 에미션이죠. 제로 에미션. 그러니까 배출가스 제로. 그러죠? 배출가스가 0이 되게 한다는 거. 공연비로 말하면 14.7대 1입니다. 공기가 14.7kg, 그리고 연료가 1kg. 이런 비율로 완성을 시켰을 때 가장 먼저 보셨던 파형 있죠. 그 파형, 그것을 그려냅니다. 무슨 말이냐, 이렇게. 어때요? 멋있죠?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파형이 나온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진단할 때는 이렇게 나오는 파형인지 아닌지를 꼭 보셔라, 그런 얘기예요. 그걸 안 보고 진단을 하게 되면 추측 정비만 하는 것이고요, 돈만 낭비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자동차 관리가 한결 쉬울 것이고요. 정비사님들이 해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이거 믿어야 되나 안 믿어야 되나 이런 고민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해가 안 되신다면 두 번, 세 번, 몇 번 봐주십시오. 정비사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오너분이 자동차 사용자로서 이걸 모두 다 암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내 자동차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으니까 나를 위해서 애써준 이 권영호를 생각하셔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를 위해서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좀 봐주신다면 자동차 관리 또는 뭐 내 차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가족들의 자동차도 잘 관리할 수 있을 것이고요. 낭비 없는 자동차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그리고 가장 무엇보다 좋은 건요, 새 차를 꺼내서 이렇게 이거를 보고 관리를 한다면요, 수십만 킬로를 타도 매연 안 나옵니다. 공연비 아주 좋습니다. 하나 말씀드릴까요? 제가 전에 쓰던 자동차는요, 55만 킬로를 타고 없앴습니다. 지금 현재 타고 있는 자동차가 27만 1000킬로 정도 됐습니다. 근데 배출가스는 제로입니다. 자동차 검사원이 놀랍니다. 이런 자동차가 있다니 하고 놀랍니다. 배출가스가 없는 자동차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연비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다가 준비된 사진은 제가 어저께 운행하면서 연비가 나오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놓은 게 있는데 좀 미리 준비를 할 걸 그랬습니다. 운행이 많은 자동차임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에서 물론 크루즈 컨트롤 주행을 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오는 중이었기 때문에 급한 것도 없고요. 그래서 크루즈 컨트롤 주행을 했는데 상당히 연비가 좋습니다. 뭐 15점 몇 킬로 나옵니다. 이 정도로 연비가 나오는 자동차인데 우리 질문 주신 분의 자동차 뭐 어느 정도까지 향상될지는 모르겠지만 자동차는 진단 결과, 곧 산소 센서에 의한 진단 결과에 따라서 정비를 하신다면 그렇게 많은 돈 안 들어갈 것 같고요. 또 하나, 연비도 좋아지는데 상당히 크게 일조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제가 혹시 정비할 때 모습을 보셨는지 해서 궁금한 건데요, 점화 플러그 교환할 때 플러그 갭은 맞추셨습니까? 그리고 엔진오일 교환할 때 제가 전에 드렸던 동영상 중에서 우리 질문자님께 드렸던 것이 아니라 제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내용인데요, 엔진오일과 이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HLA라고 합니다. HLA, Hydraulic Lash Adjust. 이게 이 부품과 연관을 짓습니다. 이 엔진오일에 의해서 이 부품이 잘 작동하고 안 하고가 달라진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하나 엔진 오일이 안 좋다라고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원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여기다가 밸브 개폐식이 선도라는 걸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자, 우리 질문자님 자동차에도 적용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기까지가 흡입입니다. 흡입. 그 다음에 여기가 압축이에요. 압축. 압축.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동력이 발생하는 폭발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배기 구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엔진 오일이 점도가, 즉 엔진 오일 점도가 잘 맞으면, 한마디로 말해서 아까 제시했던 HLA가 잘 작동하면 이 그래프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엔진 오일 상태가 안 좋으면, 신품을 넣었던 헝거를 넣었던 관계없이요, 안 좋다 그러면 이렇게 바뀝니다. 어떤 색깔 바뀌냐면, 자, 어떻게 빨간 색깔로 표시합니다. 이렇게. 자, 어때요? 변했죠? 그 다음에 얘도 변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압축 구간이 있죠. 압축 구간. 여기서 처음에 일 때 압축 구간과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압축 구간이 달라졌죠.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파란 구간일 때 동력 구간과 빨간 구간일 때 동력 구간에 편차가 생긴다. 이렇게 되면 여기가 곧 연료가 많이 먹는 조건을 갖습니다. 여기가 서지 탱크라고 하고요. 흡입 매니홀드는 여기 있고요. 이쪽을 통해서 공기가 들어가고 인젝터 분사를 여기서 분사를 해줍니다. 들어가서 흡입 압축할 때 압축 끝나고 여기서 점화를 일으키고 최고의 출력이 나오는 이 부분에서 동력이 발생해서 여기까지 갑니다. 결국은 나머지는 압축 구간에서 동력 손실, 그 다음에 배기 구간에서 동력 손실, 흡입에서 동력 손실. 그러면 동력은 어때요? 대부분 흡입, 압축, 폭발, 배기로 구분했을 때 25%의 열 효율을 갖는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25%. 그러지 않습니까? 흡입에서 손실, 압축의 손실, 배기의 손실. 그러니까 동력 구간은 이거밖에 없다. 25%의 열 효율을 가지는 것이 스파크 이그니션 엔진의 열 효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의심을 해볼 것이 뭐냐면, 엔진 오일 교환 상태는 지금 교환을 했지만 엔진 오일이 제대로 맞는 점도, 즉 HLA가 잘 작동하는 오일이 들어갔을까, 여기 하고요, 점화부라고 갭은 잘 조정돼서 장착을 했을까 하는 거, 그 다음에 산소 센서가 어떤 모습으로 파형이 나오는가. 산소 파형을 보고 배기관이 터졌다는 것도 알 수 있거든요. 그럼 배기관이 터졌을 때도 연비가 나빠집니다. 참 다양하죠. 이렇게 재미있는 산소 센서입니다. 종합적으로 고정을 보여주는 것이 산소 센서인데, 이 산소 센서의 파형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정비사분들이 많지 않다. 자, 그것이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오래 기다려주신 분에게 좀 성의를 다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말씀은 가능하면 다 드렸습니다. 더 이게 설명을 더 드리려면 시간이 더 길어지는데, 몇 시간을 강의해도 뭐 자동차 연비 불량이나 뭐 어떤 진단, 그러니까 산소센서에 의한 진단 방법을, 또는 점화 플러그나 점화 코일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파형 등등등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하려면 누구 말대로 이 밤에 새도 안 되고요, 맨날 며칠을 다 해도 안 됩니다. 우선 계략적으로 좀 시간이 얼마나 갔는지 모르겠는데 계략적으로 드린 설명이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정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질문 속에다가 넣어드렸던 그 댓글이 있었죠. 유튜브에서의 동영상이 있는 곳에 URL 그거를 넣어드렸었는데 지워졌네요. 보기 싫어서 누가 지웠는지, 홍보성 글이라고 생각해서 지웠는지 모르겠지만 또다시 이 글에다가 넣어드리겠습니다. 제 채널에 오셔서 못 보실 걸 대비해서 넣어드릴 거고요. 보신다면 저한테
전화 한 통 주십시오. 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제 채널에 오셔서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 연락을 드리던가 저한테 연락이 돼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조금 더 도와드릴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면 도와드리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늘 건강하시고요. 무더위에 즐겁게 짜증나지 않는 그런 행운이 깃드는 그런 날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